안녕하십니까. 2025-1160 석사과정 우종윤입니다.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젝트로 트렌드 스칼라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렌드 스칼라는 논문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환경에서 연구자가 지금 내 분야가 어디까지 왔는지, 중요한 연구가 무엇인지,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 트렌드 요약 시각화 시스템입니다. 발표는 아래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입니다. 세계 연간 논문 생산량이 2014년 220만에서 2023년 33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즉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연간 약 110만 편이 추가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율로 보면 대략 절반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단기간의 변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온 장기적인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과학 논문의 생산량이 단순히 증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은 점으로 표시된 실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 속도가 커지며,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곡선이 위로 휘는 형태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또한 빨간색 지수 적합선이 전체 추세를 잘 따라간다는 점은 증가가 선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량 자체가 커지는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이 지수적 증가는 연구 환경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논문이 선형적으로 늘어난다면 노력과 시간 투입으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지만,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연구자가 소비할 수 있는 시간과 인지 자원은 제한적인 반면 정보량은 훨씬 빠르게 폭증합니다. 따라서 수작업 중심의 문헌 조사 방식은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카이브에서 논문이 얼마나 빠르게 쌓이는지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누적 제출이 240만 편 이상입니다. 단순히 많이 쌓여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새로 들어오는 제출량이 평균적으로 약 17,000편 수준입니다. 즉 한 달에 17,000편이 새로 들어오면 하루로 환산했을 때도 수백 편 단위의 논문이 꾸준히 추가되는 셈입니다. 2023년 10월에는 한 달에 약 2만 710편이라는 월간 최고 제출량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특정 시기에는 논문 유입이 평소보다 더 급증하면서 연구자가 체감하는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카이브가 다루는 9개의 과학 주제 분야 중에서 2024년 10월에 가장 많이 제출이 있었던 분야는 컴퓨터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도 특히 제출이 많은 상위 카테고리가 세 가지로 축약됩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두 번째는 컴퓨터 비전, 세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 컴퓨테이셔널 앤 랭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세 카테고리만 합쳐도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새로 제출된 논문이 6,000편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논문의 증가는 연구자가 논문을 찾고 읽는 데 많은 시간이 듭니다. 특히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내 연구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고 트렌드가 어디로 이동하는지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17,000편씩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키워드 검색과 수작업 스크리닝만으로는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중요한 연구를 놓치거나 트렌드 변화를 늦게 인지해서 후행 추종하거나 관련 연구 정리가 불완전해져 연구 포지셔닝이 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논문이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는 연구자가 문헌조사를 수작업으로 수행할 때 핵심 논문이나 소타를 놓치기 쉽고, 그 결과 문헌조사가 비효율적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저는 크게 누락, 중복, 비용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누락입니다. 문헌이 너무 많다 보니 중요한 논문이나 핵심 벤치마크 혹은 실험 세팅 같은 필수 레퍼런스를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관련 연구 섹션이 약해지고 내 연구가 기존 연구 위에 얼마나 잘 서 있는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중복입니다. 핵심 선행 연구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면 이미 해결된 문제를 다시 시도하거나 유사한 접근을 반복하는 중복 실험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구자는 시간과 자원을 쓰고도 새로운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운 방향으로 갈 위험이 커집니다.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연구자는 매번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수많은 결과를 스크리닝하고 논문을 읽고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매우 큰 시간 비용이고 결국 연구 진행 속도와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정리하면 논문 과잉은 단순히 읽기 힘들다는 문제가 아니라 핵심 연구 누락, 중복 연구, 반복적인 시간 비용으로 이어져 연구의 방향성과 품질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논문이 폭증하는 환경에서는 문헌 조사가 반복되면서 핵심 연구를 놓치고 중복 연구가 발생하고 시간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비효율이 누적되면서 연구자가 더 근본적으로 트렌드의 흐름을 읽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지금 무엇이 인기 있는가 정도는 키워드나 추천으로도 어느 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로서 중요한 건 왜 그 주제가 부상했는지, 그리고 다음에 어디로 확장 수렴하고 있는지, 즉 트렌드의 발전 경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연구의 방향 설정이 왜곡될 수 있는데 이걸 저는 방향성, 타이밍, 전략 세 가지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방향성입니다. 주목받는 연구 주제 자체는 관측 가능하지만 그 주제가 부상한 핵심 동의인과 향후 발전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 연구자가 단기 유행에 끌리거나 핵심 문제 설정을 잘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이를 뒤늦게 따라가면 이미 포화된 영역에 진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늦은 연구, 즉 노벨티와 임팩트가 약한 연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문헌 지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내 연구가 기존 연구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를 메우는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불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정리하면 논문 과잉은 단순히 읽기 힘들다가 아니라 연구자가 트렌드의 흐름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적절한 타이밍과 전략으로 연구를 설계하는 능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도 문헌 탐색을 돕는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멘틱 스칼라, 커넥티드 페이퍼스, 리서치 래빗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시멘틱 스칼라는 키워드나 논문 제목을 기반으로 관련 논문을 검색하고 추천 논문을 제공해주는 학술 검색 도구입니다. 기본적인 문헌 탐색을 높여주고 특정 논문 주변의 관련 문헌을 빠르게 찾는 데 유용합니다. 커넥티드 페이퍼나 리서치 래빗은 한 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인연관계나 유사도 기반 네트워크를 시각화해서 관련 연구를 그래프 형태로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특정 논문에서 출발해서 비슷한 연구가 무엇인지, 어떤 계열의 연구가 연결되는지를 따라가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구들은 공통적으로 각각의 페이퍼에 집중을 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여전히 해석과 정리의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논문을 더 잘 찾게 해주는 데는 강하지만 제가 앞에서 문제로 정의했던 것처럼 트렌드가 왜 부상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발전하는지 같은 흐름을 구조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정리했듯이 기존 시스템은 관련 논문을 잘 찾아주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개별 논문 단위로 읽고 정리해야 해서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시스템은 그 반대로 논문을 모아 분석하고 연구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렌드 스칼라는 매일 오전 9시에 자동으로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즉, 사용자가 매번 검색을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최신 상태가 업데이트된 요약을 받는 워크플로우를 설계했습니다. 이 리포트는 크게 세 가지 구성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주요 연구 분포와 핵심 논문, 트렌드 분석입니다. 관심 분야에서 어떤 주제가 많이 등장하는지, 시간에 따라 어떤 토픽이 증가하는지 같은 분포와 추세를 계산하고 그 안에서 핵심 논문을 선별해서 한눈에 보이게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연구 분야 인사이트 생성입니다. 단순히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흐름이 강해지고 있는지, 왜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같은 내용을 LLM 기반으로 정리해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이 단계가 앞에서 말한 방향성, 타이밍, 전략 문제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핵심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논문 요약입니다. 선별된 핵심 논문 몇 편에 대해서는 초록 수준을 넘어 연구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문장 요약, 주요 기억, 그리고 영양 형태로 구조화된 요약을 생성합니다.
정리하면 트렌드 스칼라는 논문을 더 많이 찾는 시스템이 아니라 폭증하는 논문을 자동으로 정리해서 오늘의 트렌드와 핵심 논문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카이브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카테고리의 논문을 가져오고 최근 100일 동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이 화면이 실제로 생성되는 리포트입니다. 상단에 먼저 총 논문 수, 분석 기간, 핵심 주제 수 같은 요약 지표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각화를 제공합니다. 박스 안의 그래프는 주요 연구 주제 분포입니다. 예를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과 강화학습 분야에서는 어떤 토픽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강화학습, 비디오 기반 학습, 물리 시뮬레이션, 제로샷 학습 같은 항목들이 비중과 함께 정리됩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가 요즘 이 분야에서 뭐가 중심축인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트렌드 스칼라는 최신 논문과 주요 연구 트렌드의 변화를 함께 제공합니다. 먼저 상단의 최신 핵심 논문 섹션에서는 최근 논문 중 주목할 만한 논문을 카드 형태로 우선 도출합니다. 각 카드에는 제목, 저자, 초록 일부, 발표일이 포함되며 아카이브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단순 추천이 아니라 오늘 무엇부터 읽을지에 대한 읽기 우선 순서를 제시해 문헌 조사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 하단의 주요 연구 트렌드 섹션에서는 트렌드를 단순 키워드가 아니라 한 문장 설명으로 요약하고 관련 논문 수를 함께 제시해 근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면은 위에서 무엇을 읽을지, 분야가 어디로 가는지를 동시에 제공하여 문헌조사 부담을 줄이고 연구자의 방향성, 타이밍, 전략적 판단을 빠르게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트렌드 스칼라는 통계 결과를 입력으로 받아 올라마를 이용해 로컬 LLM, 여기서는 라마 3.2 모델로 인사이트를 자동 생성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논문을 개별로 읽고 사람이 정리하던 작업을 대신해서 트렌드를 요약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텍스트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포트에는 4가지 섹션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전반적 동향입니다. 최근 100일간의 데이터에서 무엇이 중심으로 증가했는지, 그리고 분야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두세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핵심 발견입니다. 주요 변화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연구자가 현재 시장, 커뮤니티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빠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연구 동향입니다. 현재 트렌드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제시해서 앞에서 말한 타이밍 문제, 즉 뒤늦게 따라가서 늦은 연구가 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연구자 추천 사항입니다. 현재 트렌드와 공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을 1개에서 2개 정도 제안해 포지셔닝과 기어점 설계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읽어야 하는 논문의 핵심이 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논문 단위 요약을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보여줍니다. LLM을 이용해서 주요 핵심 논문을 카드 형태로 정리하고 각 논문에 대해 구조화된 요약을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카드에는 한 문장 요약으로 이 논문이 무엇이 했는지 먼저 제시하고 그 아래에 주요 기어를 항목 형태로 정리해 줍니다. 즉, 이 논문을 왜 봐야 하는지가 한 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적어둔 것처럼 이 기능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논문 요약입니다. 논문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평씩 쏟아지는 상황에서 연구자는 모든 논문을 깊게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요약을 통해 읽을지 말지, 내 연구와 관련이 있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리뷰션 리포트 생성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쓰거나 제안서를 작성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여러 논문의 기여점을 비교해서 현재 숫자는 무엇이고 남은 갭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트렌드 스칼라는 각 논문의 핵심 기여를 구조화해서 쌓아두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분야 내 기여들을 비교 정리한 형태의 리포트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문헌조사의 정리 단계를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둔 기능입니다. 정리하면 트렌드 스칼라는 트렌드 분석에서 멈추지 않고 핵심 논문을 읽기 쉬운 단위로 요약하고 기여점을 구조화해서 연구자의 문헌조사와 포지셔닝 작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트렌드 스칼라는 폭증한 논문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트렌드를 구조화하고 해석 가능한 리포트로 바꿔 연구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